1번 카메라, 그 다음에 2번 카메라, 그 다음에 3번 카메라, 모든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AI로 유튜브를 하기가 쉽다던데 그래도 뭔가를 찍어야지. 그럼 카메라는 무엇으로 해야지 될까? 안녕하세요, 분더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용 카메라는 어떤 게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유튜브에는 정말로 다양한 장르의 영상 포맷들이 실질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카메라가 없어도 유튜브를 잘만 하고 구독자 막 몇십만을 모으고 계신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요. 포근한 목소리로 다가오는 그 라디오 같은 느낌의 유튜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존경합니다, 그분들. 하지만 대부분은 카메라를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저처럼 영상을 직접 찍어서 내가 찍은 영상으로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일들을 하고 계시죠. 내가 본 어떤 예쁜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느낀 어떤 감정들,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한 어떤 정보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유튜브인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럼 과연 어떤 스타일의 카메라를 사용을 해야지 되는 것이 맞느냐? 미러리스도 있고 오즈모 포켓 3도 있고 그리고 또 핸드폰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결국엔 그럼 핸드폰이냐? 사실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실 때 여행을 해야지 되지 않냐, 여행이 대세니까 나도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혹은 뭐 한때는 또 브이로그가 대세여서 너도 나도 브이로그용 카메라는 어떤 것이 좋을까, 브이로그 하면은 이런 카메라를 써야 한다더라, 누구는 브이로그를 하는데 이런 카메라를 쓴다더라, 뭐 이런 카더라 통신, 남이 이렇게 찍으니까 나도 이렇게 찍어야지 하는, 어떻게 남을 추종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마 결정들을 하고 시행착오들을 아마 겪으실 거예요. 단순히 카메라 리뷰만 보면은 이 카메라도 사야 되고 저 카메라도 사야 될 것 같이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나에게 꼭 맞는 나의 어떤 형편, 나의 촬영 스타일, 나의 컨텐츠 스타일에 따른 카메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영상을 계속해서 연재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금 저처럼 스튜디오에서, 사실 제 방입니다. 제 작업실이기도 하고요. 얼마 전부터 본격적으로 저도 이 채널을 스튜디오물로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조명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데스크,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런 여러 가지 카메라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처럼 꾸미고 내 방에서 나만의 어떤 컨텐츠를 제작을 하겠다, 이런 분들에게 지금 오늘 영상이 아마 유익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오즈모 포켓 3로도 충분히 촬영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마이크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유선 마이크 말고 무선 마이크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지금 이 카메라는, 요거는 제가 주로 사용을 했었던 GH5 Mark II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요 2번 카메라도 최근에 영입을 한 FX30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방구석 유튜버의 장점 먼저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시간 제약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이 금요일 오후,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일과라고 하면은 밀렸던 편집 막 하고, 보낼 거 보내고, 업로드 할 거 업로드 하고, 그리고 나서 대본 정리해 놨던, 그동안 구성을 해 놨던 대본을 이렇게 꺼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뭐 평온한 아주 저녁 시간대 홀로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나만의 공간,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이런 공간에서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다가설 수 있다, 이런 것이 방구석 스튜디오물의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내 방에서 촬영을 하고, 그리고 틀린 거나 뭐 NG가 나거나 하더라도 뭐 스텝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더군다나 촬영 전용 룸이 있다고 하면은 뭐 일종의 작업실이죠. 취침 공간 말고 또 이런 남는 방을 이렇게 스튜디오처럼 활용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어떤 환경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세팅해 두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거의 보통은 고정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채워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프롬프터인데, 오늘은 프롬프터를 작동을 시키지 않고 노트북으로 제가 구성을 해놨던 구성안을 이렇게 펼쳐놓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케이블들이 요 모니터에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무선 마이크를, 수신기를 여기다 이렇게 달아놓고,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하잖아요. 요거 어떤 마이크인지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마이크입니다. 로데 마이크인데 송신기를 이렇게 케이스에 끼워서 마치 핸드 마이크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자, 그리고 요 모니터가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HDMI로 지금 녹화하는 장면을 띄워놓고 수평이 맞았는지, 어두운 부분은 없는지, 삐딱한 데는 없는지, 뭐 지저분한 건 없는지, 그냥 다 지저분하네요.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요 세팅은 집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세팅입니다. 지금 이 카메라 이렇게 짐벌 RS3 미니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DJI 제품이죠. 요즘 DJI가 정말 잘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FX30은 이렇게 세팅을 해서 바깥에서 사용을 합니다. 물론 본업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집을 촬영을 할 때 이 세팅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얘는 계속 여기에서 이 스튜디오물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이 카메라를 설치했다 풀렀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카메라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계속 내비두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 놓고 있으면은 뭐 언제든지 내가 생각을 한 어떤 그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도 쉽고, 그리고 이 카메라를 여기다가 설치했다 풀렀다 설치했다 풀렀다 들고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이제 붙박이로 박아 놓고,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갈 때는 이런 짐벌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촬영을 하면 굉장히 편하다. 얼마 전까지 저는 액션캠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이제 처분해 버렸어요. 그 신제품이 나왔죠, 액션 5. 그 이제 영상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저랑은 안 맞았어요. 저랑은 맞지 않았고, 핸드폰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닌데 핸드폰하고도 저도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이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고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또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찍어도 뭔가 세워둘 삼각대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디 매달아야 될 때, 그 다음에 마이크 또 해결해야지 되기 때문에 계속 들고 다니는 그런 샷들은 핸드폰으로도 가능한데 지금 그런 거랑은 좀 저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잠깐 들어가는 인서트는 괜찮을지언정 계속적으로 메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개인의 취향입니다. 핸드폰으로 가능하시면 핸드폰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그 다음에 3번 카메라 이렇게 화면이 계속 교체해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아이폰으로도 이런 방구석에서 찍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스튜디오물도 충분히 찍을 수 있습니다. 각도가 좀 안 맞네. 이 정도 하면은 얼추 미러리스, 그 다음에 아이폰 이렇게 분위기가 좀 분위기가 좀 나기는 하네요. 충분히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딱 정답이다, 뭐 뭘로 찍어야지 된다라는 어떤 그런 꼭 법칙 같은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핸드폰이냐 아니면 어떤 미러리스냐, 아니면 어떻게 오즈몬 포켓같이 이렇게 간편한 카메라냐, 이런 종류의 어떤 판단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상업적으로 좀 납품을 해야지 되고 남들에게 좀 보여줘야지 된다면 그 퀄리티 또한 무시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닙니다. 그런 퀄리티도 많이 올라와 있고, 유튜브는 100% 광고주 친화적인 컨텐츠를 되게 좋아합니다. 요즘 광고주들도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갖고 좀 퀄리티 있고 좀 분위기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지 되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이폰 13 미니를 아직도 쓰고 있고요. 1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약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폰 16은 저랑은 이제 인연이 없을 것 같고, 아이폰 17 정도 됐을 때 아마 프로 맥스를 한번 사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폰도 충분히 훌륭한 카메라 역할을 할 수 있다. 갤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조명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라이트를 위에다 설치했고요. 사실 저 뒤에 있는 요거는 장식의 장식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조명입니다. 딱히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건 없고 그 다음에
방에서 찍는데 뭐 미러리스라서 저조도라서 좀 불편하지 않냐, 뭐 불안하지 않냐, 불편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어두운 곳에서 안 찍으면 됩니다. 예, 그냥 조명을 켜고 찍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조명도 고독수 제품이고 100W짜리예요. 저것도 100W짜리고 간단하게 전기만 연결하면은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조명도 붙박이로 여기다 설치해 놓고 계속적으로 여기서 안정적이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러리스 마이크로 포서드 뭐 저조도에서 불리하다 하지만 이렇게 조명을 해놓고 찍으면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영화에서 혹은 드라마에서 어두운 장면을 촬영할 때 굉장히 어둡게 해놓고 찍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두운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밝은 조명들을 곳곳에 설치를 하고 후보정을 통해서 이 조도를 조정을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 방구석에서 찍는 이 카메라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럼 미러리스 아무거나 사면 되냐? 그렇지 않고요. 몇 가지 조건만 맞으면은 구매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조건은 4K로 요즘 영상들을 많이 찍어요. 그래야 크롭도 할 수 있고 확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카메라들이 4K 기준으로 화질이 제일 좋게 세팅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그렇기 때문에 4K가 무한대로 녹화가 가능한 카메라여야 됩니다. 지금 녹화하다가 발열 때문에, 옛날에 소니가 그래서 소니를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었는데, 지금 이 소니는 그런 것들이 개선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구매를 했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쨌든 간에 무한대로 녹화를 해야지 됩니다. 이 하다가 중간에 끊어지면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다시 연결을 해 나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1인 창작자들은 카메라맨이 없기 때문에 카메라는 알아서 잘 돌아가 줘야지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녹화가 끊기는 그런 경우,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카메라는 일단 걸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디오 인풋이 지원이 돼야지 됩니다. 외장 오디오 인풋, 그래야 이런 와이어리스 마이크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유선으로 이렇게 마이크를 연결해서 라발리에 같은 거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일어나면은 바로 카메라하고 뭐가 다 망가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선 마이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편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더 좋은 거는 여기다 이제 콘솔에다가 뭐 컴퓨터에다 바로 연결해서 녹화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지금 편집 컴퓨터가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되는 대로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무선 마이크를 사용한다. 외장 마이크 인풋이 있어야지 되겠죠. 외장으로 모니터 연결을 할 수 있는 HDMI 단자가 좀 있어야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풀사이즈로 이제 HDMI 풀사이즈로 연결을 할 수 있어야지, 그 마이크로 HDMI로 연결하면은 금방 손상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 G85를 사용했었는데, 루믹스 G85 그거 좋은 카메라인데 8비트 칼라에 약간 조금 마이크로 HDMI를 사용하기 때문에 외장 모니터도 많이 망가뜨렸고, 그 잭 단자도 케이블도 많이 망가뜨렸습니다. 풀사이즈 HDMI로 이렇게 TV나 그냥 뭐 안 쓰는 모니터에 연결해 놓고 사용하시면 정말로 편리합니다. 굳이 그 비싼 외장 모니터, 필드 모니터 안 사용해도 됩니다. 그 밖에도 핸드폰으로도 요즘 카메라랑 연동을 해서 그 화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큰 화면으로 모니터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기능도 찾아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AF 성능은 이렇게 방구석에서 찍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카메라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마이크로 포서드 GH5 마크 2 위상차 AF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성능이 딸리다, 뭐 포커스 블리딩 때문에 뭐 AF를 잘 못 잡는다. 하지만 이렇게 밝은 조명에서 확실하게 빛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나서 앉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포커스 잃어버릴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돈 많이 안 쓰셔도 이 정도 카메라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스튜디오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실내에서 이렇게 찍을 때는 안정적인 곳에 카메라와 조명, 그 다음에 내가 대본을 볼 수 있는 어떤 컴퓨터 내지는 프롬프터, 요 정도만 설치를 해둬도 충분히 컨텐츠가 하나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외부에 나간다라고 하면 액션캠이나 혹은 핸드폰으로 충분히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내가 주로 컨텐츠를 밖에서 찍는가 혹은 이 안에서 찍는가,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찍는가, 이런 점만 생각해 봐도 이렇게 크고 불편한 미러리스를 사용을 할지, 아니면 좀 소형 카메라, 성능 좋은 소형 카메라 혹은 핸드폰을 사용을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본다면 카메라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내에서 저같이 방구석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애들은 어떻게 찍을까, 이 환경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분대였습니다.